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한 대형 콜센터 직원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차 등교가 시작된 어제 서울과 대구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학교가 폐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500곳이 넘는 학교가 등교를 연기했는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2018년 기부금 가운데 단 3%만 피해자 할머니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을 두고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라며 엄호한 반면 통합당은 방탄국회가 우려된다며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의 신속한 처리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전국인민대표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홍콩 의회가 중국을 비방하며 처벌하는 국가법도 입법 예고하면서 홍콩 도심 곳곳에선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벌써 60명을 넘어서며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 대형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난 주말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네, 이뿐이 아니라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택배를 받는 일부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택배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은 낮고 또 손을 잘 씻는 등 위생 수칙만 잘 지키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제 하루 14명이었던 확진자는 어제 하루만 49명이 늘어 63명이 됐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대형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600명이 근무하는 이 콜센터 직원인 20대 A씨는 지난 주말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A씨와 같은 층 근무자 전원은 자가격리됐고 다른 층 근무자들도 진단검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료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의 서울 장지동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3일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구로구 확진자와 함께 대전에 사업 설명회에 다녀온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근무 당일 300명가량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마켓컬리 측은 창고를 폐쇄하고 포장이 없는 일부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의 최초 감염원이 이태원 학원 강사가 아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유행이 다 전파가 됐을 거냐, 이제 그 부분은 아직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이분 이외에도 또 초기의 환자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방역의 범위가 훨씬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물류센터가 있는 부천시는 지난 6일부터 중단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쿠팡 부천 물류센터의 근무 환경이 어땠기에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인근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 우려마저 큰 상황입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최근까지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A씨는 쿠팡 측이 물량 처리에 급급했을 뿐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수칙엔 뒷전이었다고 말합니다. 관리자들은 빨리빨리만 얘기하지 뭐 마스크 착용하거나 뭐 위생적인 부분을 뭐 강조하고 그러진 않아요. 구내식당과 통근버스에선 뛰어앉기는커녕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했다고 증언합니다. 1시간에 빨리 먹고 또 쉬어야 되는 분위기고 하니까 다닥다닥 붙어서 먹을 수밖에 없고 따닥따닥 붙어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건당국도 쿠팡 측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부천 물류센터의 경우 기본적인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인근의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쿠팡 측은 방역 당국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8일 53명 이후
이 49일 만에 최대치인 40명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19, 인천 11명, 경기 6명 등 수도권에서만 36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감염병 전문가는 2030 젊은 층의 경각심 부족을 지적합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오전 0시 기준 257명입니다. 하루 사이 10명이 늘었습니다. 이곳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실을 숨긴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된 N차 전파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허위 진술은 감염을 확산시키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후의 연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7차 감염까지 나타난 건 젊은 층의 경각심 부족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이동을 빠르게 하면서 다수를 또 전파하기 좋은 조건인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를 접촉하다 보니까 젊은 층의 조용한 전파 실태를 알기 위해선 하루빨리 항체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서울과 대구에서 등교 수업을 받던 고3 학생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이 대거 귀가 조치됐고 건물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학교 정문 옆에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오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1일부터 기침 증상으로 나흘간 학교에 나오지 않던 이 학생은 25일 등교 후 다시 증상을 보이다 확진됐습니다. 확진 전 체육시설에 들러 다른 학교 학생 6명을 포함해 34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청은 같은 학교 학생 400여 명을 포함해 접촉한 학생들이 다니는 6개 학교 학생들의 등교를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대구에 이어 서울에서도 등교를 하던 학생 중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강동구의 상일 미디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확진 소식에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수업은 일시 중단됐습니다. 대구와 마찬가지로 인근에 여러 학교가 있어 학생들 간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 학생들의 등교 후 확진과 뒤늦은 귀가 조치가 잇따르면서 학교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지난주 고3에 이어 어제는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 그리고 중3과 고2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했는데요. 이로써 전체 학생의 47%가 등교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방역으로 인해 교문에서 엄마와 인사하는 아이들. 손소독제를 꼼꼼히 바르고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간격을 맞춰 발열 체크를 하러 갑니다. 또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그거에도 간격 띄어서. 전국 237만의 학생들이 2차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처음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설렘 반, 걱정 반입니다. 아주 마음이 벅찬데 우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조금 감염이 될까 아니면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됩니다. 우선 보내보고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 가정 체험학습으로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부천과 경북 구미, 서울 등 전국적으로 561곳, 2.7%의 유치원과 학교가 등교 수업을 연기했습니다. 학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감염이 확인될 경우에는 정부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 480곳에 전담 경찰관 800여 명을 배치해 스쿨존 교통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로 신고된 11살 남자 어린이와 4살 여자아이가 모두 회복해 11살 어린이는 퇴원했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두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지 항체 검사를 실시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11살 남자아이는 올해 초 필리핀을 방문한 사실이 있어
코로나19와의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엄호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지도부 의지와는 달리 이대로는 안 된다는 당내 기류도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윤미향 당선인의 참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내 함구령을 내렸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당선인 엄호에 나섰습니다.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민주사회로 도약하는 모든 부분의 자성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김혜영 의원은 신속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입장 표명을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싶어도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윤미향 당선인은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를 윤미향 방탄 국회로 시작할 것이냐며 연일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치권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거취를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는데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열흘 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자신 사퇴 요구에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게 되고요. 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윤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0.4%에 그쳤습니다.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84.4%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95.8%가 윤 당선인의 사퇴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57.1%가 같은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51.2%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혀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적극적 여권층인 열린민주당 지지층의 45.3%는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오차 범위 안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을 앞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관련 의혹 등에 서둘러 해명에 나서지 않는다면 부정적 여론이 확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얼마 전 이용수 할머니는 한일 양국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죠. 그런데 일본 교육 과정을 살펴보니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문제를 다룬 교과서도 간략한 기술에 그쳤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일 양국 학생들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용수 할머니. 일본과 한국 학생들로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올바른 역사를 공부를 해서 억울하고 누명선 우리 위안부 할머니 해결해 줄 사람은 우리 이 학생들. 하지만 역사 교육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양국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나란 정규 교육 과정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담아 역사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본의 경우 위안부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실태는 한일 양국의 교과서에도 반영됐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엔 위안부 피해가 일본의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고 적시됐지만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 중 7종은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담긴 내용도 여성들이 위안부로서 전장으로 보내졌다,
혹은 모집됐다 정도로 간략히 서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과서에는 강제성을 기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과서는 우익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 결과 강제성에 대한 기술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지난 1993년 고노다마에서 위안부에 대해 사과하고 역사 교육을 통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한 일본 정부. 27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이용수 할머니가 바란 양국의 화해는 요원해 보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후원금 의혹을 내부 고발한 나눔의 집 직원들이 이번엔 배임 혐의로 나눔의 집 소장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민원까지 인권위에 제기되면서 내부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눔의 집 내부 고발 직원들이 배임 혐의로 안신권 소장을 최근 경찰에 추가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안 소장이 지난 2018년부터 개인적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 990만 원을 나눔의 집 계좌에서 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엔 또 나눔의 집에 기부된 쌀을 중앙승가대학 등에 수차례 보냈고 시설 공사에서 남은 보도블록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죠. 안신권 소장은 개인이 아닌 공적인 일로 소송이 벌어졌으며 외부에 보낸 쌀도 직원 회의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소장은 지난 2월 사표를 낸 상태로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에서 후임자를 공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할머니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민원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나눔의 집을 방문 조사했습니다. 민원엔 다친 할머니에게 병원 진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치아가 없는 할머니에게 대체식을 주지 않은 사례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 소지가 확인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뇌물수수 혐의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송철호 시장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김모 씨는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지방선거 때 송철호 시장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의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김 씨는 당시 선거에서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건네졌다고 의심했고 김 씨에게 사전 뇌물수수 혐의를 장 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어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전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거나 약속했을 때 적용됩니다. 당시 공직을 맡지 않았던 김 씨가 지방선거 이전 2천만 원, 지난달엔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 선거 이후 공직에 진출한 송 시장과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송 시장 측은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 돈이 건네진 시기가 선거 이후이고 김 씨와 장 씨 사이의 채무 성격일 뿐이라며 이 돈은 송 시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반박했습니다. 김 씨와 장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대마가 들어간 쿠키와 젤리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최근 북미 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이렇게 휴대품으로 위장한 마약류 밀반입이 1년 새 5배나 급증했습니다. 또 관세청이 개학을 앞두고 집중 단속을 벌였더니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장난감이나 환경호르몬 범벅에 문구류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의 옷을 들추자 랩으로 감싼 사슴태반 영양제 2천여 정이 나오고 박스 안에서는 살아있는 아프리카산 개구리가 나타납니다. 모두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것들인데 최근엔 특히 마약 밀반입이 급증했습니다. 비누 속을 파고 대마초를 숨기는 등 화물을 통한 반입 시도가 진흥화되고 여행객 노트북 가방 안에 코카인을 숨기기도 합니다.
Okay. Oh my God! What is this? What is something? Something what? 관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개인 휴대폰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려던 시도는 300건을 넘어 한 해 전보다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 들어서는 4월까지 이미 지난해 전체 밀반입 건수의 3분의 1을 넘는 222건이 적발됐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또 개학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어린이 제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83만 점의 위해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3만 점은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었거나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의 최대 328배를 초과했습니다. 국민건강과 관련된 불법 위해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고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통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직구를 통한 총기와 도검의 반입 시도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세청은 휴대용 화물 투시기와 같은 첨단 장비를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어제 오후 9시 40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역 사거리 인근의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SUV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 18곳을 독차지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을 향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통합당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기 위해 민주당이 선제적인 압박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단과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벼랑 끝 전술을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진 관행을 버리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다수당이 국회 운영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의장과 또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이 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 두 상임위원장은 뺏길 수 없다는 정도의 입장이었지만 전략이 바뀐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가져가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차라리 국회를 없애야지. 민주당의 강경 발언은 협상 압박용이란 분석도 있고 상임위 독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 독식을 행동에 옮길 경우 개원 초부터 대여 공세가 거세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단순 압박용이라는데 무게가 더 실립니다. 이에 따라 오늘 청와대에서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은 원구성 갈등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당권 도전 의사를 굳히면서 다음 주쯤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일인 오늘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매우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의회가 중국 국가를 비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법까지 심의에 나서면서 홍콩 도심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홍콩 도로가 다시 불길로 뒤덮였습니다. 무장한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체류액을 뿌리며 해산을 시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홍콩 입법회가 국가법까지 심의하자 시민들이 항의에 나선 겁니다. 국가법은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오늘 홍콩 입법회에서 2차 심의를 거친 뒤 다음 달 4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는 오늘 전인대 폐막에 앞서 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에 이어 국가법을 추진하는 건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반중 시위의 뿌리를 뽑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매우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Now we're doing something now. I think talking about it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John. Very powerfully, I think. 홍콩 시민들의 반중 시위에 대비해 중국 당국은
대테러 특수부대 등 군 병력 10,000명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공항에서 짐을 붙일 때 내 가방이 너무 크진 않은지 또 기내에 들고 타도 되는 건지 알쏭달쏭할 때가 많은데요. 항공사 노선에 따라서 수화물 규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려놓기만 하면 수화물 무게는 물론 크기까지 재는 스마트 저울이 세계 최초로 인천공항에 도입됐다고 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줄자를 든 항공사 직원이 승객의 가방 크기를 재고 있습니다. 수화물 규정을 얼마나 초과하는지 눈대중만으론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젠 이 같은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단순히 무게만 재던 기존 저울에서 한 발 나아가 크기까지 동시에 측정하는 스마트 수화물 저울이 도입된 겁니다. 이렇게 짐을 올려놓고 내가 탈 항공편을 선택하면 수화물 규정에 맞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항공사마다 노선마다 다른 수화물 기준을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고 짐을 기내로 들고 가도 되는지도 자동으로 파악됩니다. 항공사는 수화물을 둘러싼 고객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공항 곳곳에 모두 182대가 설치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이 제품이 전 세계 공항으로 확산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바닥을 쳤던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운항 노선 수는 이번 달 31개에서 다음 달 51개로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상황. 인천공항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첨단 기술을 앞세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텅 비어있던 극장가의 개봉 소식이 들려오며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절반 가격의 영화를 볼 수 있는 할인 쿠폰까지 지급한다고 하는데 극장가에 햇볕이 들 수 있을까요? 조희로 기자입니다. 모처럼 극장가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표를 받으려 줄을 서고 안녕하세요. 뛰어앉은 객석은 거의 다 찼습니다. 코로나19로 2차례나 개봉을 미룬 영화 침입자의 시사회 풍경입니다. 작품 개봉을 기약 없이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에 조심스럽게 나서는 관객맞이. 주인공 배우도 응원을 부탁합니다.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극장이라는 곳이 조금 멀어졌었다면은 조금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음 달 개봉하는 또 다른 영화 살아있다는 온라인을 통해 먼저 관객을 만났습니다. 시국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는 날도 오는데 또 저희 영화도 오버랩되고 그러는 거. 본격적인 영화 개봉 시기에 맞춰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달엔 6,000원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고 극장에 따라 중복 할인도 가능합니다. 잇따른 개봉에 주머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할인까지. 코로나 사태 이후 90% 이상 관객이 쪼그라든 극장가에 다시 활기가 돌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온종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보니 사람을 알아보거나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패션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만들면 마스크도 남다르네요. 마스크 너머로 웃는 얼굴이 보입니다. 요즘 마스크 때문에 서로의 미소를 보지 못한 지 오래됐는데요. 이탈리아의 한 패션 회사에서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입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표정을 볼 수 있게 디자인한 건데요. 입 모양이 보여서 소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용사나 가게 점원, 의사처럼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분들도 이젠 밝은 미소로 고객과 환자를 대할 수 있어서 좋다네요. 노는 것보다 공부가 더 쉬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신동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뭘지 참 궁금해지는 친구네요. 졸업장을 들고 학사모를 쓴 이 학생, 굉장히 앳돼 보이는데요. 올해 나이 13살, 놀랍게도 벌써 4개의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2년 만에 말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이 천재 소녀는 모교의 최연소 졸업생이 됐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액 장학생으로 네바다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이어갈 계획이라네요. 요즘 코로나19로 의사와 환자 간의 접촉마저 조심스러워졌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도와줄 아주 똑똑한 친구가 병원에서 일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병원. 병실 안으로 로봇 한 대가 들어오더니 화면에서 의사의 얼굴과 목소리가 나옵니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려고 이렇게 따로 떨어진 공간에서 로봇으로 원격 소통하게 된 건데요. 환자에게 청진기를 대는 위치까지 알려주며 기본적인 것들은 대면하지 않고도 진료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돼 의사와 환자가 만나는 날이 와야겠지만 그전까진 이 로봇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 가방에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곳에 따라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선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호남 서해안, 제주에서 아침부터 낮 사이 5에서 많게는 1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경기 남부 지역과 충남 서해안에서도 빗방울이 살짝 스칠 수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또 영서 중남부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에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질 텐데요. 양은 역시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곳도 있고 하늘에서는 구름도 끼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는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22도가 예상되는데요. 반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영남 지역은 오늘도 대구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까지 곳곳에서는 비가 조금 오겠고요. 이후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 영서 중남부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제주도에서는 밤에 일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 14.8도, 강릉은 1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강릉 23도, 대전과 전주는 24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갈수록 기온이 오릅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